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넘버원 침투 강좌를 맡게 된 심우섭입니다. 내용은 포석과 실전 침투 그리고 사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중급 탈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고수가 되는 사람은 없죠. 다 초급과 중급을 거쳐서 상수가 되게 되는데, 자, 이번 내용을 잘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고수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급에서는 제일 많이 도는 것이 역시 화점입니다. 화점 포석과 거기에 대한 침투를 현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화점 바둑에서는 여러 포석을 둘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3년성입니다. 이 3년성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기에 맞는 정석과 그리고 침투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3년성을 하게 되면은 좁은 쪽은 들어가기 어렵고 항상 걸침은 넓은 쪽에서 걸쳐오게 되겠죠. 그럼 이 포석에 맞는 정석이 있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선의 벌림이 있을 때는 거의 이 한 칸 협공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올바른 선택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켜두고 누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차후에 대한 이루어지는 포석이고요.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 한 칸 협공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백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한 칸 뛰어나가는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3-3으로 도망가는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양걸침이 가능한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 칸 협공이 있고 여기는 3대1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는 이 3-3으로 들어가는 수가 가장 기본적인 수고요. 양쪽 돌이 있을 때는 넓은 쪽 막아서, 자, 그럼 연결을 하고요. 다음에 여기는 호구되는 자리, 두 점 머리, 서로 간의 급소 절대 놓칠 수 없죠. 이것이 이제 기본형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정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자기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을 지키는 수, 이렇게 차렷해서 두는 한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중앙으로 이게 반발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둔다면은 이렇게 내려 빠져서 힘을 기르는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석을 마스터를 해놔야 이 포석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차렷을 해두게 되면은, 자, 이것은 찔렀을 때 백이 자기 약점, 이렇게 두 군데 약점을 이미 지킨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강한 힘은 바로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껴 막아서 여러분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정석입니다. 자, 이렇게만 도와주면은 서로 무난한 형태가 되고 이런 모양이라면 이런 형태, 새로운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데에 대한 침투나 또 다른 변에 대한 운용을 배우시면 됩니다. 첫 시간인 만큼 정석 마무리를 한번 더 해 가겠는데요. 자, 또 하나 이렇게 힘을 기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제가 이 중급 때 여기서 상당히 이거 손 따라 이렇게 막았다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형태는 여기를 바로 맞게 되면은 중앙이 뚫려서 이미 이쪽은 찔러도 맞고 약점이 두 군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여길 끊더라도 이 백은 이미 힘이 강하죠.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놔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중앙만 오히려 뚫려버렸죠. 이렇게 해서 큰 모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틀에서는 상대방이 이렇게 뒀다고 따라두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일괄성 있게 나는 중앙을 막는 데 치중했으니까 이때는 힘이 약하니까 바로 막습니다. 그래야 나와서 막을 때 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형태는 한 점이 약하니까 결국 힘을 길러둬야 되는데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정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막을 수도 있고 집을 좋아하면 여기 막아서 두면은 충분히 둡니다. 약점은 있지만 여기 싸우는 방법은 차후에 강좌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정석은 내려왔을 때 막고 뒀을 때 막을 건지 중앙 지킬 건지 또 손 빼고 두는지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일 이제 좀 까다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남아있는 수. 차력과 빠짐수는 익혔죠.
여기서 바로 반발을 해 오게 되면은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죠. 여기도 흙은 조심해야 됩니다. 무심코 이렇게 막았다가는 또 여기서도 흙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많이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선 정수대로 분선 보겠습니다. 우선 찔러서 넘어가게 되죠. 항상 약점이 두 군데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희생타를 던지는데 항상 잡고 싶은 반대쪽입니다. 흙은 지금 중앙에 벽을 쌓으려고 협공을 한 거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이 두 점입니다. 그래서 잡고 싶은 반대쪽에 희생타를 던지게 되고, 물론 백이 이으면은 흙은 두 점 잡으면 되죠. 중앙은 갈라졌지만 흙은 하나도 희생 없이 공짜로 두 점 잡았으니까 이건 백이 굉장히 손해가 되겠죠. 결국엔 잡을 수밖에 없고, 그때 여기를 끊습니다. 단수니까 따내야 되겠죠. 자, 이 시점 되면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끄는 돌은 아주 중요한 돌이니까 이 돌 살리고 싶어지는 욕심이 굉장히 많죠. 그럼 두 점도 이제 공격 대상이 되고, 물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백도 당연히 귀는 살아 있으니까 이 두 점 잡힐 수는 없죠. 급소를 늘게 되고, 이렇게 늘었을 때 흙도 보통 보면 이 돌 갈라지니까 연결하면 되지.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1, 2비전이 안정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형태는 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젖히기만 하더라도 원래 쳐들어오는 돌은 막아야 집이 되는데 여기를 막았을 때는 있는 끝내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를 끊어가는 수가 됩니다. 물론 이거 잡을 수는 있지만은 이런 형태는 유명한 맥점이죠. 두 점 키워서 조이는 수. 두 점은 잡았지만 오히려 역습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단수니까 따내고 두 점 먹은 자리는 먹여치기. 들 때 이것까지 다 조임당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아주 신나는 조임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를 막으려고 이렇게 두는 수는 또 넘어서 탈출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 두니까 여기 붙여서 넘어가서 탈출이 돼버리죠. 그러면 다음 수는 상대방이 둔 자리. 상대방이 둔 자리는 내가 둬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게 되면은 나가는 건 끊겨서 잡혔죠. 결국 이 돌이 잡히게 되면은 큰 손해죠. 그래서 여기서 백이 젖히면 결국은 막질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쳤을 때 뒤로 단수 쳐도 역시 늘어두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잡으면 중앙이 뚫리고, 그렇다 중앙이 이으면 이거는 오히려 이 돌이 잡혀갖고 변의 집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후퇴하는 거는 그 자체 이선 젖히는 끝내기 10집짜리를 평균 나와서 선수를 크게 당했죠. 백은 이 돌만 살아가면은 어차피 이거는 살아는 가겠지만은 중앙이 다 살아가는 순간에 흙의 중앙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집도 귀도 뺏기고. 그래서 이거를 끌어서 가는 수는 일괄성이 없습니다. 정상으로 둔다면은 흙도 여기서는 먼저 젖혀서 교환을 하고 막을 때 이렇게 두면은 이제 아까 같은 수는 안 당하지만은 결국에는 백이 역시 이걸 살아가게 되면은 중앙에 대한 큰 모양 작전은 무너지게 되겠죠. 이때 욕심을 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수 끊고 나서는 계속되는 작전으로 여기서는 두 점 머리, 이렇게 두 점 머리를 양쪽으로 맞게 되면 백돌의 힘이 거의 없죠. 그래서 결국 잡게 되는데 이때라도 기어코 모양 나쁘게 빈상에로 나가겠다 그러면 이때는 상대 모양이 무너졌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밀면 미는 대로 다 받아줘도 큰 집 짓고 충분히 싸워 나갑니다. 백이 이렇게 볼썽사납게 이렇게까지 돌 수는 없죠. 그래서 맞게 되면은 단수해서 있는 수는 두 번 이용당하니까 이쪽에서 이제 따내게 되겠죠. 결국은 흙은 두 점을 희생해서 중앙 막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대신 약점이 두 군데죠.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호구를 둬서 중앙도 지키고 변도 지키는 형태를 많이 뒀습니다. 이 문제는 2강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침투가 있는데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형태는 요 정석 3가지 형태, 이 형태는 반드시 익혀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테마는 자, 이 호구급소까지는 기본형이고 제일 많이 두어지는 수, 차렷해서 봉쇄까지. 자, 여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둘 수 있는 자리. 자, 100으로서는 상대방이 보통 이렇게 양날개, 양쪽으로 벌림을 하는 포석은 굉장히 훌륭한 포진이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좋은 모양을 못 갖도록 오히려 반대로 방해를 하는 수는 좋은 수죠. 그러나 여기는 넓은 쪽이니까 적극적으로 걸쳐서 상대 모양을 최소한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역시 흙도 자, 사선 형태, 한쪽 키옷에 지켜두는 수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형태는 지켜도 약간 나중에 또 침투가 있거든요. 물론 이 형태 침투 반드시 익혀둬야 될 장면입니다. 차후에 배우게 되겠고요. 그럼 계속적으로 한번 큰 모양 작전으로 한번 펼쳐보겠다. 자, 결국은 3-3 들어오면 막아서 자, 이렇게 두고요. 똑같은 정석이죠. 호구급서 뭐 3가지 중에 어떤 거를 두더라도 중앙 막는 것은 흙은 다 둘 수 있으니까 쉬운 예로 이렇게 두어봅니다. 자, 이렇게 씌워서. 자, 백은 귀를 다 차지했죠. 흙 모양이 상당히 크죠. 자, 이런 경우. 누가 좋아 보입니까? 이런 형태라면. 서로 여기서는 이제 느낌이 틀릴 수 있는데, 물론 전투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큰 모양 쌓아놓고 싸우자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너무 모양이 크면 한번 무너지면은 이 집 흙은 가진 게 여기밖에 없는데,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깨러가는 쪽도 부담이 있지만 또 지켜내는 쪽도 부담이 큽니다. 자, 보통 이런 형태에서 둘 때는 상대방의 이렇게 외곽선에 있는 쪽에서 삭강 같은 걸 두겠죠.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이렇게 중앙이니까 좌우동용에서 이런 정도 선에서 줄여두는 수는 가능합니다.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켜두면은 집은 굉장히 큰데 요 두 기를 요 정도 빼고 나면 흙은 요 형태 하나거든요. 이걸로 해서 백도 물론 이제 이런 데 약한 들 이제 탈출해서 도망가게 되면은 대항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좋은 건지 의문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일례로 둔다면은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얼핏 봐선 너무 깊이 들어왔으니까 쉬우면은 답답할 것 같죠. 나름 이 형태는 좌우동형은 중앙의 급소다. 비법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붙여가는 수.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붙였으니까 젖히게 되는데 아무 쪽이나 젖힐 때 끊게 되고요. 이돌이 회돌이 당하면은 이런 거 늘다가 여기 단수 쳐서 당하면 벽이 생겨버리니까 타협이 되겠죠. 반대로 늡니다. 자, 그러면 단수 쳐서 넣을 때 자, 가만히 있는 수가 선수죠. 다음에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잡으면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틀을 잡으면 일단 여기서 모양이 집 모양이 생겼어요. 이 형태는 나중에 이 자리도 선수 형태에서 뭔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깁니다. 죽느냐 사느냐 승부가 되지만 살아버린다면 흙의 집 모양은 거의 다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하물며 이런 수도 버틸 수도 있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모양을 키우는 수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린다면은 자, 이 수는 여기 침투가 허술하고 이 협공은 너무 커서 지키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할 때 이런 정석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보통 때 잘 안 두는 화점에서는 잘 안 둡니다. 소목에서는 많이 두어지는 수인데 입구자 두는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씌워나가면은 이 돌이 압박을 받고 있는 순간에 여길 깨러갈 시간이 없죠. 지킬 때 흙이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백도 이거는 좀 너무 당하는 것 같고. 자, 여기 3-3을 들어올 수 있죠. 이때 이렇게 막는 수는 역시 또 이거 큰 모양 작전인데 이 형태 깨지면은 부담되죠. 그래서 이때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이렇게 좁혀두고 나갈 때 앞에 돌이 있을 때 바로 막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 늦춰두는 수,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막을 때 붙이면 젖히고 넣을 때 꽉 있고요. 다음에 이거 빠지는 수는 선수가 되면 바깥 세력이 너무 좋죠.
이런데 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젖혀서 있고, 자, 여기서는 흙도 이제 뭐 서둘고 이어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정석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모양은 여기가 단단하니까 거의 집 모양으로 굳어진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주 큰 모양은 부담이 될 때는 이렇게 입구자를 둬서 이렇게 단단한 정석으로 지역화하는 형태도 한 가지 수법입니다. 요 입구자 정석 기억해 두시면은 단단한 형태 만들 수 있다. 요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포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서 이어서 계속 나가는 포석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일단 포석은 침투, 요 귀의 정석과 요런 정석, 새로운 정석 익혀두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실전에서 마주 나오는 실전 사활로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실전 사활은 오늘 처음에 배웠던 이 정석이죠. 자, 이 정석은 초반에는 정석으로 끝나지만 이제 중반, 종반 가면은 형태가 자꾸 이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요 부분만 보는 겁니다. 종반, 중반, 종반에는 이제 이런 끝내기 같은 걸 둘 수 있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으면은 백이 어딜 두겠습니까? 대부분 분들은 이렇게 두면 이 사활이 겁이 나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이건 무조건 선수라고 보고 흙이 다 해놓고 큰 자리를 또 가겠네요. 이건 아닙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젖혀오면은 물론 이렇게 둬갖고는 못 살겠죠. 이런데 이렇게만 놓으면은 안에 살 수 있는 집 공도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백도 붙이는 수가 항상 선수로 듣는 자리죠. 젖히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끊어가지고 뒤로 치는 건 중앙에 뚫리고, 뭐 억지로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이어두면은 이 돌은 탈출하더라도 다음에 이렇게 늘어두면은 백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젖혀 있는 건 반드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끝내기로는 크니까 여긴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을 뺐다고 봤을 때 백이, 흙은 나중에 이렇게 붙여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백은 이제 당연히 귀를 눌어서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의 사활 포인트는 이 형태입니다. 두 점, 두 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는 자주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는 뒤에 공배가 비어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자, 오늘은 이 사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봅니다. 공배를 두 개를 다 이렇게 막아놓고 보면은 이 형태는 백이 손을 빼서는 죽는 수입니다. 자, 어떻게 잡으러 갈까요? 자, 사활에서는 보통 급소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소가 없으면 집줄이기 하는 거고, 급소가 있으면 바로 급소에 치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두 점, 두 점, 이런 두 점 머리에 마주 공배가 다 메워진 이런 형태에서 급소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것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딜 두더라도 넘어가는 순간에는 뭐 단수에도 이으면 이 형태가 집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백은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 형태에서. 그냥 두는 수는 이거는 그냥 뚫어서 끊어버리면 죽어버리죠. 그냥 단수에서 이을 때 잡혀서 안 되고, 백이 둘 수 있는 수로는 이렇게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해서 연결은 안 되는데 다음에 흙의 비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바로 젖혀서 연결하자 그러고, 연결하면 안 되니까 가는 순간에는 뭐 이렇게 단수를 쳐도 되고 이렇게 단수를 쳐도 되고, 이을 수가 없죠, 여기를. 그리고 이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가 되니까. 따도 결국 양단수로서 백이 다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공배가 다 메워졌을 때는 바로 여기까지 치중 가는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보통 두 점 머리, 이 자리를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많이 두어지는데, 물론 백이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치중하면 똑같아요, 결말이. 그러나 백은 다음 수는 상대방이 두는 자리, 이 자리를 가버리면 귀가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급소가 있을 때는 바로 치중을 가게 되는 수, 굉장히 중요한 수고, 공배가 메워졌을 땐 반발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공배를 하나 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공배가 비어 있어도 모양이 같은 데는 급소는 같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 그러면 역시 넘겨주는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이 형태는 공배가 하나 비었기 때문에 여기 가는 수는 막아서 뭐 단수 칠 자리가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끊는 수도 안 되고 이렇게 두는 수는 요거 연결해가지고 이을 때 세 점 먹고 못 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곡사궁, 직사궁, 빅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 공배가 비을 때는 수가 안 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젖히는 수는 안 됩니다. 공배가 비었을 때. 이때 바로 이제 끊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 치면 뭐 이으면 이렇게 살면 되지. 간단하죠. 그러나 흙도 이렇게 살려주는 건 싫죠. 그럼 상대방이 둔 자리 이때 이렇게 해서 패로 버팁니다. 이 패는 뭐 백이 지는 순간에는 전체가 다 잡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순간에는 다 잡히는 거죠. 패가 됩니다. 뒤로 쳐도 이으면 그만입니다. 그럼 백의 입장에서도 치니까 이렇게 해서 패니까 이 자리를 오히려 이렇게 가면은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수 쳐도 이어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자리를 끊어놓고 이렇게 간 순간에는 다음에 여기를 젖히게 됩니다. 이 수는 안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에 잡아도 가짜집이 되니까 옥집이 되니까 결국 끊어야 되는데 자, 이 돌 끊긴 돌이 있으니까 이제는 단수를 치면은 백이 이을 수가 없죠. 결국은 백이 다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배가 하나 비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 때 끊어서 백이 이렇게 두는 건 젖혀서 다 죽으니까 단수에서 이렇게 해서 패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약점을 급소로 알게 되면 수를 낼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넣을 수가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공배가 2개 비었을 경우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가면은 자, 이거는 넘겨줘서는 안 되죠. 이때 끊으면 역시 조심해야 되는 거 단수 치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나서 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빠지게 되고 자, 이 형태에서는 젖혀도 막아서 공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단수 쳐도 이어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끝내기 때는 2개 있을 때는 끝내기 때는 잡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두는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어놓으면은 손 뺐다가는 젖히고 막을 때 여기를 꽉 집어버리면 나중에 공배 메어지면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가 죽어요. 백은 여기서 빠져가지고 빅으로 삽니다. 대신 백의 집이 다 없어졌죠. 이런 큰 끝내기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태 실전사활은 이런 2점, 2점. 공배가 다 차면 급소에서 죽는 거고 공배가 하나 비면은 패고 2개는 살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자꾸 내 공배를 메워주는 수는 상대를 도와주는 수고 다 상대방이 공배가 찼을 때는 이렇게 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에 자주 나오는 사활은 마무리까지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인데 제 스토리는 포석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는 포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